오늘은 혼침과 선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잠선을 하다 보면 혼침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잠을 자는 경상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경계를 해서 선방에서는 그 잠이 들면 죽비로다 어깨를 쳐줘요. 그런데 그게 혼침하고 선정에 들어있는가 구분을 못해서 선정에 들어있을 때 사람을 치거나 하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놀랄 수가 있어요. 몸에 좋지 않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게 선정과 혼침의 차이는요. 호흡을 보면 알아요. 호흡이 우르 떠서 바람이 크게 일면서 가만히 모양을 취하고 그건 혼침에 들어간 거고요. 몸이 좀 이렇게 숙었든 옆으로 젖혀졌든 누워있든 호흡이 없는 경상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은 굉장히 수월한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또 선정이라고 하는 게 꼭 똑바로 허리를 고쳐 세우고 그 상태에 있는 것만 그 자세로 들어간 것만 선정이라고 인식을 해서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면 가서 어깨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선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갈 때는 약간 몸이 무너지고 조금 흔들리고 그런 그 진동의 그 순간이 와요. 그 처음에 그 가벼운 2선에서 3선 정도는 그냥 허리를 세우고 본인의 몸을 의식을 하다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3선에서 4선 들어가는 경계에 호흡을 확장하고 또는 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의 영역, 물의 영역, 그 다음에 전기의 영역 이런 영역이 변화가 있는데 지수화풍에서 맨 중간 과정 또는 이후에 대정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그 땅의 영역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영역은 몸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좌선을 하고 났을 때 목이 뻑뻑해지고 또는 딱딱해지고 어디가 결리고 이런 것이 그 부드러움이 그 순순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육군이 진동하면서 또 그 대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중간에 크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앉아서 고추 세웠던 허리가 갑자기 앞으로 팍 꺾어지든가 아니면 뒤로다가 훅 넘어가는 느낌 그런 걸 받았다가 그럴 땐 놀라지 말고 앞으로 팍 꺾이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힘을 쭉 빼고 마음으로 허리만 세운다라고 하고 있으면 몸이 빙글 또는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휙 돌면서 다시 허리가 딱 서요. 그 기운의 체계에 맞게 그게 흔들리면서 다시 서지게 되어 있어요. 막혔던 규가 열리면서 그렇게 딱딱했던 영역들, 부드럽지 않은 것들이 부드럽게 될 때 순간적으로 그 영역에 그 굳었던 힘이 콱 풀리면서 느슨해진 어떤 한계점을 딱 지나갈 때 힘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팍 하고 그렇게 가슴이 콱 꺾어졌다가 허리가 꺾어졌다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혼침이라고 해서 졸거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 가서 어깨를 두드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혼침하고 선정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 호흡을 보면 알아요. 호흡이 떠 있으면요. 그냥 풍식으로 드르렁 또는 뭐 들어 마시고 내쉬고가 명확히 그렇게 호흡이 약간 떠요. 뇌파도 떠 있어요. 그런 건 알파파가 아니라 베타파의 어떤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떠서 가면 그거는 혼침으로 보지만은 좌선의 경계에서 자세가 좀 무너져 있던 아니면 누워서 있던 호흡이 없는 경상에 들어가면 그거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선정에 들어 있는 거고. 근데 일부 그 보는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선방에 그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 뭔가가 좀 착각하고 자세만 가지고 따지면 어깨가 좀 굽었다고 허리를 바짝 못 핀다고 해서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크게 놀래요. 칠 때도 살살 툭 치고 그다음에 툭툭툭툭 하고 툭 치고 이렇게 깨워주듯이 그래 하는데 그 어깨를 두드릴 때 어깨에 경직된 거 허리를 두드리면 허리에 경직된 이런 것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게 그렇지만 그 혼침은 혼침과 가장 크게 경계되는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우르 떴을 때는 그걸 혼침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정에 들 때는 그렇게
호흡이 없는 경상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잠을 자고 앉아서 자고 서서 자든 뭐 누워서 자든 상관없어요. 그 자는 것조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잠을 자면서도 크게 깨어있는 그 비추는 힘이 육군의 경계를 다 비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라한이 넘어갈 때는 아주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 경상에 들 때 그렇게 몸이 크게 흔들리면서 근육의 힘이 순간적으로 확 빠지면서 몸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자세가 그렇게 콱 하고 앞으로 꺾이거나 뒤로다 슬쩍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탁 쓰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허리를 일부러 고추 탁 세서 경직된 느낌이 아니라 꼭 허공에 걸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근육이나 이런 것이 그런 상태에 이르면 허공에 걸친 것 같으면 아주 밝게 껴있는데 머리도 굉장히 청아하고요. 온몸을 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관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할 때 그 출발점은 양쪽 두 눈에서 시작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눈과 눈 사이에 그 상단전이라고 얘기하죠. 미간하고 약간 눈이지만 후두부 쪽에서 그 머리 그 백회하고 연결된 그 안에서부터 출발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이 몸 안을 또는 몸 밖을 볼 때도 그 비추는 힘이 밖을 보면 밖에는 그 빛의 크기가 다를 뿐 그 비추는 힘이 광명의 요소가 밖으로 전향되어져서 비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전할 때는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 눈 안을 봐요. 눈 안을 보면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 몸 안을 한번 관해줘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그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보시하는 영역이에요. 보시를 구걸하지 마라. 뭐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혼침과 선정의 경계는 아주 명확하죠. 호흡을 보면 안다 했으니까. 그리고 자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점점 깨어있고 그 비추는 힘이 밝아지고 강력해지면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지나간 것은. 그 당시엔 되게 뭐 고민이 되고 뭐 이것이 뭐지 막 하고 의혹이 있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그냥 웃을 만한 아주 그냥 간단한 그 에피소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혼침이 됐든 뭐 됐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를 구걸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현 시대에는 신심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믿음이라고 한 영에 물론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맹목적인 신심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 뇌가 얼마나 그 강력하게 발전이 되어져 있고 분석하고 그것을 추론하고 해서 본인 스스로 그 판단을 하는데 예전에 그 김지장 스님이라고 구화산에 지금 등신불로 남아있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신라시대 때 그렇게 그 구화산으로 가서 그 구화산 원래 산주죠. 산주인을 만나서 내가 불법을 펴려고 하니까 내 가사가를 덮을 만한 그 땅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 스님이 한번 그 가사를 펴서 원하는 곳을 펴보십시오 하니까 그 가사가 산을 다 덮었다 했지요. 그래서 그 구화산을 전체를 다 보시를 하고 자기 아들도 출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은 구화산에 등신불로 그 다음에 거기 큰 그 불법이 그쪽에 구화산에 등신불로 계시면서 그 법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수많은 그 법맥이 이어져 있고 굉장히 대단한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그 대단한 그 크기와 또 그런 그 신앙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 한 10여 년?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매체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보시라고 하는 영역이 스님들은 직업이 아니에요. 스님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를 강요하는 경우